네, 4.11 총선 화제 지역구 후보를 만나보는 또 시간입니다. 네. 언론인 출신 정치 신인들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 이 차영 후보와 같이 이제 맞대결을 네. 벌이실 길정우 후보를 모시고 네. 또 다른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차영 후보도 언론인 출신이시고, 네. 길정우 후보도 언론인 출신이시지요? 잡지사도 하셨고, 신문사 논설위원도 하셨고. 언론인 출신들이 이 컨텐츠가 없다. 유명하긴 한데,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본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한 15년 있었으니까 꽤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네. 그 중에 반은 콘텐트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특파원 생활에서 예. 칼럼도 쓰고 논설위원도 하고. 예. 또 반은 어떻게 보면 신문사 네. 경영하는 쪽에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차영 후보가 대변인도 지내고 하셔서 그런지 인지도가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뭐 인기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여론조사에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게다가 뭐 정권심판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이번 선거의 화두이기 때문에 좀 불리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그런데 인기 투표라 하여간 뭐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결과가? 보면요. 네. 그 정권 심판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은 게 당 지지율은 계속 새누리당이 높게 나오거든요. 양천구의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저하고 지금 차영 후보의 차이를 보면 한 4%, 5%고 맞으면 오차 범위 내 그렇죠. 차이인데 저는 제가 공천 받는 날 여론조사가 나온 거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공천을 발표한 날 조사를 했는데 4%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점수가 아닌가. 네. 신인이 나왔는데 그 퍼센트의 차이라는 건 오히려 긍정적인 숫자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도로 보면은 당에 대한 인기도는 계속 우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따라잡을 수밖에 없는 네. 구도로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봐서 낙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야권에 숨은 표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지고 있어도 뒤집히는 경우가 많고 네. 또 하나는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양천갑에서 우위임에도 불구하고 길정우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낮은 것은 네. 후보 경쟁력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우선 뭐 누군지 모르니까 네. 현장에서 돌기 시작하는 게 뭐 3주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네. 그런데 글쎄요, 저는 그 개인의 경쟁력보다는요, 제가 이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숨어 있는 게 야당 표가 아니라 숨어 있는 게 오히려 여당 표가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게 착각이 아닌 것 같은 게 아니길 바라는 게 지금 정권 심판론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야당이 보이는 여러 가지 행태가 국민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야당의 숨은 표라는 게 오히려 잠적을 하고 있고 여당의 숨은 표들이 서서히 지금 등장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긍정적인 느낌을 갖고 뛰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뭐 인상이 굉장히 밝으시고 네. 자신감이 넘쳐 보이시는데 뵙게 보니까 들었습니다. 길 후보보다 부인이 더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동아일보 채널A 그 네. 인물 검색을 해봤더니 길 후보님 그 신상명세는 안 뜨고요. 부인께서 안명옥 전 17대 국회의원이셨더라고요. 그때 그러면 외조를 해주셨던 거겠네요. 사실 전공은 제가 정치학을 전공했거든요. 아, 예. 물론 외조를 많이 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하나 그 자부심을 갖는 거는 물론 비례대표였습니다만 정치인도 저렇게 4년을 알차게 보낼 수가 있구나. 의정 활동을. 보면서. 그래서 하여간 의정 활동도 최우수 의원을 했고 예. 수많은 정책 자료집 공청회를 내는 걸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4년 마치고 나서 당신은 3선 의원이 하는 일을 했다. 네. 그래서 저는 참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정치인도 국회의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한나라당에 대한 예전에 그 인사에 대한 불만들이 국민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대학교, 뭐 특정 교회, 뭐 특정 인맥, 특정 지역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외국 굉장히 유명한 대학을 나오셨고 아내도 국회의원이시고 그 심지어는 양천구의 원래 원희룡 의원의 지역구인데 아주 추천을 강하게 하셔서 되셨다. 전략 공천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아주 훌륭한 스펙이지만 옆에 두기에는 훌륭한 스펙이지만 국회의원으로 나와 너무 먼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온 게 그냥 소위 말하면 정도를 그냥 걸어왔는데 그게 핸디캡이 된다.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저는 그 양천 구민들의 어떤 미래를 보는 눈,
그 양천의 장래를 생각하는 그러한 그 생각들을 보면서 네. 저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양천의 미래를 이끄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자신감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양천갑에 이제 나오셨으니까 양천구를 위해서 뭘 해주실까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뭐 신문에 보니까 그 목동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추진될 것 같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던데 혹시 뭐 목동의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를 추진하겠다 이런 걸 혹시 근데 물론 이제 계십니까? 공약사항에 뭐 비스름하게 이제 그 구조를 넣으려고는 하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들 간에도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의원 또 기존의 구청장들도 수년간 못 풀고 있던 문제입니다. 네. 제가 무슨 요술방망이를 갖고 네. 그걸 풀겠습니까? 다만 제가 어떤 큰 일이든지 큰 일일수록 주민들 간의 이해 충돌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합리적인 방법을 하고 싶다. 네. 공청회도 하고 외부 전문가의 분석도 들어보고 해서 의견을 모아가는 그 과정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큰 충돌 없이 이 주민들을 화합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그 하나의 지역 정치, 그래야 사실 정치 신인을 이런 데 투입하는 이유가 명분이 세지 않겠습니까? 네. 그 차영 후보의 표현에 의하면 양천구 갑은 평화롭지만 예민한 지역이다. 중산층이 많아서 그 한쪽에 몰아주기도 참 어렵고, 사실 새누리당의 후보이긴 하지만 원희룡 의원의 경우에 소장파로 알려져 있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선택할 정도로 까다로운 곳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차영 후보는 2년 동안 바닥 민심을 다졌던 기간이 있었는데, 뭐 일부에서 낙하산이라고 얘기할 만큼 지역 연고가 없다는 게 지역 국민들 그렇게 첨예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의문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드렸지만은 삼선을 한 의원도 또 삼선을 한 구청장도 못 푼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정치 신인 또 2년간에 와서 다졌다고 그래서 풀 수 있으면은 누굴 내세워도 풀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2년의 연고가 있으면은 20년을 산 사람은 더 잘 풀어야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떤 문제든지 네. 합리적인 방법으로 푸는 거, 또 미래지향적으로 푸는 거, 창의적으로 푸는 거, 이 모든 걸 합쳐서 해야 되는데 적어도 제가 이러저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네. 제가 자신 있게 가는 곳마다 어떤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천에 옮겼다는 그게 저의 경험이라는 게 이 복잡하고 미묘한 지역에서 반드시 맥힐 수 있을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그 교육에 관련된 관심이 높다 보니까 교육 공약이 두 후보가 다 있으셨어요. 차영 후보는 저희가 시간이 모자라서 듣질 못했었는데, 아까 제가 보니까 인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통 한나라당은 경쟁을 시켜서 잘하는 아이들 이렇게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의문이었고요. 지금 광로현 교육감이 하고 있는 혁신학교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혹시 같은 맥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아니, 저는 혁신학교나 인성교육이라는 게 야당의 그 어젠다인지도 사실 몰랐고요. 다만 제가 이제 교육 문제를 대학 행정을 좀 해본 경험으로 봐서는 또 더더구나 요새 학교 폭력이라든가 학생의 자살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또 양천구 이 목동이라는 게 교육 특구라고 한다면은 네. 명실상부한 교육 특구를 해야 되는데 글로벌한 시대에 언제든지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아이들을 교육시키려면은 인성 교육을 시키지 않아가지고는 교육에 의미가 없다. 네. 그랬겠고 그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 중에 하나가 뭐 대안학교도 있을 거고 창조학교도 예. 있을 거겠지만 찾아보니까 혁신학교라고 물론 이제 이 야당의 아이디어를 내서 하지만은 양천구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 다만 양천구는 어느 정도 수준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하지만 그 구상 자체는 좋다. 예. 근데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거를 다시 되짚어보자면 그 공약 중에 못 지킬 공약은 안 하겠습니다 공약이 있더라고요. 네. 들정우 후보에. 그런데 나라에서 30년을 풀어도 못 푸는 교육 문제, 인성 문제를 4년 동안 그리고 특별히 교육열이 높은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 과연 풀 수 있을까? 아까 말씀하신. 저는 인성교육 문제는 풀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푸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풀어가야 할 문제고 예. 다만 사교육의 문제다. 이런 거야말로 큰 숙제죠. 하지만 인성교육 문제는 어차피 지금 주 5일 수업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인성교육 문제는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학교가 같이 풀어야 됩니다. 토요일 날 부모와 학생이 같이 와서 이미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적용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려고만 하려고 하면 하면은 보이지 않게 조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인성교육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럼 교육부에 계신 분들 중에는 하려고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 모양인데요. 예. 자, 좀 전에 출연했던 그 차 후보와 비교했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나중에 당선이 되면 정말
구를 위해서 이제 아마 당선이 되면 이제 구뿐만 아니라 이제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떤 국정을 펼치고 싶으신지. 글쎄, 뭐 경쟁력으로 하려면 뭐 차 후보 훌륭한 후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국내외를 돌아다니면서 넓은 세상을 많이 봤다는 거, 이제 국제적인 안목, 그리고 이제 여러 직장, 직종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고, 그거를 나름대로 실천을 해서 그 성과를 냈다는 거. 살아온 그 경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창의적, 창의력, 실천성, 국제적인 안목이 뭐 경쟁력이라 할 수 있겠고요. 당선이 된다면은 저는 이제 큰 정치보다는 작은 정치. 여의도 정치가 아닌 우리 지역구에서 노는 정치. 그리고 정책도 그냥 때려 부수고 짓는 이런 그런 게 아니고 작지만 피부에 와닿는 일상생활을 조금 편하게 해주는 거. 에스컬레이터를 좀 설치해주는 거.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큰 건물 짓기 쉽지 않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을 여러 개를 만들 때 기존의 유휴 시설, 그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저는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도 큰 보건소 짓기 쉽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편하게 가서 이용할 수 있게 작은 보건소를 분산해서 만든가 해서 일상생활이 그냥 편안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뽑아놨더니 그냥 믿음직한 심부름꾼이 돼가고 있구나. 그렇게 피부에 스며드는 그런 정책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4.11 총선에 출마한 길정우 새누리당 양천갑 후보와 함께 저희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양쪽 부분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니까 좀 더 교육이 맞는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거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